마가렛 대처 부인은 완고하고 오만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한때 세무 분야의 고위직 공무원이었지만 지금은 은퇴한 상태였다. 남편을 여의고 런던의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는 그녀는 몰락한 귀족 가문의 후예라는 사실에 언제나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전통과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자신보다 낮은 신분 출신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가렛 부인에게는 존 스미스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존은 런던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했지만 다소 유약하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면도 있었다. 존은 겉으로는 늠름하고 전통적인 삶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존은 요크셔 출신의 젊고 재능 있는 작가이자 시인인 에밀리 브론테를 만나게 되었다. 에밀리는 자유분방한 보헤미안 스타일을 지녔고 예술과 자연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런던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여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다. 에밀리는 인내심이 강하고 근면 성실하며 진취적인 정신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데 적극적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헌신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존과 에밀리는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고 곧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존은 에밀리의 자유로운 영혼과 예술적 감성에 매료되었고 에밀리는 존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다. 그러나 마가렛 부인은 둘의 관계를 극렬히 반대했다. 그녀는 에밀리가 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에밀리의 출신 배경,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 예술가라는 직업, 모든 것이 마가렛 부인의 눈에는 못마땅했다. 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거니? 마가렛 부인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너와 어울리지 않아. 너는 전통 있는 가문의 아들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훌륭한 청년이야. 그런 여자와는 격이 다르다고. 어머니, 에밀리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존은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작가이고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 마가렛 부인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아주 다르지. 천박하고 무질서하고 가난하고 그런 여자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니? 너는 더 나은 여자를 만나야 해. 너에게 어울리는, 너의 지위에 맞는 그런 여자를 말이다. 존은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에밀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어머니의 편견에 찬 시선이 부당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살아온 존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과 에밀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가렛 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결심했다. 마가렛 부인은 결혼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지만 존과 에밀리는 그들만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에도 마가렛 부인의 방해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수시로 존에게 전화를 걸어 에밀리를 험담했고 존에게 이혼을 종용했다. 또한 존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존,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마가렛 부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내 아내는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사치만 부리는 것 같더구나. 그런 여자에게 내 돈을 낭비하지 말고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내도록 해라. 에밀리는 마가렛 부인의 간섭과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존을 사랑했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존이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에밀리는 자신의 일에 더욱 매진하며 런던 외곽에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존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존은 어머니의 끊임없는 불평과 요구에 점점 지쳐갔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탓에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우연히 토마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토마스는 존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존, 자네는 언제까지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살 텐가? 토마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자네는 재능 있는 사람,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네의 진짜 모습을 억누르고 있어. 이제는 자네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 토마스의 말은 존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존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어머니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의 꿈과 열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존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어머니, 저는 에밀리를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제 가족을 부양할 것입니다. 마가렛 부인은 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존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마가렛 부인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 존은 어머니의 폭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고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존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저의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렛 부인은 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존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고 에밀리를 탓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존은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에밀리와 상의하여 런던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연과 가까우면서도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사 후 존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은행 일을 그만두고 예술과 관련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존은 토마스의 도움과 에밀리의 격려 덕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에밀리 역시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녀는 새로운 이웃들과 교류하며 영감을 얻었고 더욱 깊이 있고 풍성한 작품들을 써낼 수 있었다. 존과 에밀리는 샬롯이라는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다. 샬롯은 두 사람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존과 에밀리는 샬롯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갔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존과 에밀리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유쾌하고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돌봐줄 수 있는 부모를 고용했다. 한편 마가렛 부인은 여전히 존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했다. 그녀는 존과 에밀리가 이사간 후에도 그들의 삶에 간섭하려 했지만 존은 단호하게 그녀를 거부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존은 냉정하게 말했다. 저는 제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어머니께 드릴 돈은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셔야 할 때입니다. 마가렛 부인은 존의 말에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존이 예전에 유약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어느 날 마가렛 부인은 에밀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존에게 말했다. 그녀는 에밀리가 존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 내 아내는 부정한 여자다. 마가렛 부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여자가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더구나. 그 남자는 돈도 많아 보이고 아주 잘난 척을 하더군. 내 아내는 너를 버리고 그 남자에게 갈 속셈인 게 분명. 하지만 존은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에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는 것을 확신해. 어머니, 에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존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잘못 보신 거예요. 에밀리는 저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더 이상 에밀리에 대해 험담하지 마세요. 마가렛 부인은 존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더욱 화를 냈다. 그녀는 존에게 계속해서 에밀리를 의심하라고 부추겼고 심지어 샬롯이 존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존, 잘 생각해 보아라. 마가렛 부인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아이가 정말 너를 닮았느냐? 혹시 그 여자가 너를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닐까? 너는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존은 어머니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존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샬롯은 제 딸이에요. 저는 에밀리를 믿고 어머니의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가렛 부인은 존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밀리를 모함했다. 그녀는 존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에밀리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존은 어머니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존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는 저와 제 가족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삶에서 나가주세요.
마가렛 부인은 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존과 에밀리는 마가렛 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존은 예술 관련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에밀리 역시 유명한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들은 샬롯과 새로 태어난 아들 윌리엄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마가렛 부인은 홀로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존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존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 끼친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마가렛 부인은 세상을 떠났다. 존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존과 에밀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삶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존과 에밀리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샬롯이 갑자기 존에게 물었다. 아빠, 할머니는 왜 우리랑 같이 살지 않아? 존은 잠시 샬롯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할머니는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달랐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아빠를 사랑하셨죠. 샬롯이 다시 물었다. 물론이지. 존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나름대로 나를 사랑하셨어.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기도 했. 에밀리는 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겐 샬롯과 윌리엄이 있고. 존은 에밀리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존은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그는 캔버스에 자신의 가족을 그리기 시작했다. 에밀리와 샬롯, 윌리엄의 행복한 모습을 화폭에 담으며 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존은 붓을 움직이며 생각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오직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존은 그림을 완성하고 캔버스 한 켠에 이렇게 적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의 그림은 그 어떤 유명 화가의 작품보다도 아름답고 따뜻했다. 그 그림 속에는 존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세월이 흘러 존과 에밀리는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아이들과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존은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는 작은 갤러리를 열었고 에밀리는 계속해서 글을 쓰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존은 에밀리와 함께 갤러리에 앉아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그 그림들 속에는 그들의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희망과 절망, 그 모든 것들이 그림 속에 녹아 있었다.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존이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에밀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가르쳐 주었어. 존과 에밀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비록 늙고 주름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사랑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다. 영원히. 그리고 변함없이. 어느 늦은 밤, 존과 에밀리 둘은 템스 강변을 따라 손잡고 걸었다. 쌀쌀한 밤 공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은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에밀리. 존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십 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첫사랑과 같은 설렘을 느꼈다. 존, 가끔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생각해요.
에밀리가 말했. 요크셔에서 런던으로 올라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던 그날 밤. 당신은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어. 나도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존이 대답했다. 당신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죠. 그건 마치 운명과도 같았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템스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 존, 당신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에밀리가 다시 입을 열었.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꿈을 가르쳐 주었. 에밀리,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존이 말했. 당신은 나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 존, 앞으로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에밀리가 말했. 물론이죠. 에밀리. 존이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템스 강변을 계속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마치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다. 템스강의 물결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그날 밤 존과 에밀리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샬롯과 윌리엄, 그리고 그들의 손주들에게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은 정말 멋진 사랑을 하셨네. 그래, 얘들아. 존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란.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지.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 윌리엄이 말했. 물론 그럴 수 있을 거다, 윌리엄. 에밀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들도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될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소중히 지켜나가. 존과 에밀리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다. 그들은 사랑과 용기,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그날 밤 존과 에밀리의 집은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 그들의 사랑은 세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고 그들의 삶의 지혜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다. 영원히. 그리고 변함없이. 그들의 사랑. 어느 겨울날 존과 에밀리는 눈 덮인 하이드파크를 산책하고 있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고 공기는 맑고 상쾌했. 존,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겨울날 같지 않아요? 에밀리가 말. 그러네요, 에밀리. 존이 대답했다. 그때도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었.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눈 덮인 공원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 존,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에밀리가 물었. 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 글쎄요, 너무 많아서 하나만 고르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샬롯과 윌리엄이 태어났을 때가 아닐까 싶어. 당신과 내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에 탄생시켰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 에밀리가 말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그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했다. 존,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남편이자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 이룬 우리 가족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에밀리,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최고의 아내이자 최고의 어머니였어요. 존이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었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내 곁을 지켜주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눈 덮인 하이드파크를 계속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고 경쾌했다. 마치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다. 하얀 눈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히. 존과 에밀리는
샬롯과 윌리엄이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어느 날 존은 에밀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여보, 우리 요크셔로 돌아가는 건 어때요? 에밀리는 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요크셔요? 왜 갑자기 거기로 가고 싶어요? 그냥 가끔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이 그리워져요. 존이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당신도 가고 싶지 않아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요크셔는 그녀의 고향이었지만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존의 제안은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좋아요, 존. 에밀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리하여 존과 에밀리는 오랜만에 요크셔로 향했다. 그들은 에밀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은 마을을 방문하고 함께 처음 만났던 펍에도 들렀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에밀리가 말했다. 그러네요, 에밀리. 존이 대답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예요.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두 사람은 요크셔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요크셔 여행은 존과 에밀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날들이 더욱 기대되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존과 에밀리는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냈다. 그들은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어느 날 존과 에밀리는 손주들과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예술가가 그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젊은 예술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저는 화가 지망생인데 혹시 제 그림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존과 에밀리는 흔쾌히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젊은 예술가의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당신의 그림은 매우 인상적이네요. 존이 말했다. 특히 색감 표현이 훌륭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젊은 예술가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어르신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존과 에밀리는 젊은 예술가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예술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들이세요. 샬롯의 딸. 그래, 소피아. 존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 존과 에밀리는 자신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다. 마치 템스강의 물결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영원히. 시간은 흘러 존과 에밀리도 어느덧 여든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깊었다. 어느 날 존은 에밀리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존. 에밀리가 대답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당신과 함께였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은 비록 늙고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에밀리가 말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의 행복을 결코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에밀리,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존이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과 사랑이 가득했다. 존, 우리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에밀리가 말했다. 물론이죠, 에밀리. 존이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예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늦가을 저녁, 존과 에밀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존,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마치 꿈만 같아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에밀리. 존이 대답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존, 기억나요? 에밀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우리가 처음 런던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었기에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물론 기억나죠, 에밀리. 존이 대답했다. 나도 당신이 없었다면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존, 앞으로도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요. 에밀리가 말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신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에밀리. 존이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시련을 함께 이겨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치 따뜻한 벽난로처럼 그들의 삶을 언제나 밝고 따뜻하게 비춰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다. 영원히, 그리고 변함없이.